행복의 기원.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유학생활 초반 교수님이 내게 했던 말씀이 기억난다. 자네는 뭐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재주가 있네. 재주는 아니지만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책과 논문을 읽을 때 저자의 주장과 반대로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곤 한다. 10년 전 출간한 행복의 기원도 뭐든 뒤집어 보는 버릇 때문에 쓰게 된 것 같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흔한 인문학 스토리는 나에게 과학적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생각을 뒤집어 보았다. 진화 심리학의 영감으로 보게 된 이 새 행복의 모습은 과학적으로 단단했다. 행복은 생존에 필요한 도구야. 친구들에게 하던 이 말을 책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10년 전에 하였다. 생소한 내용의 책이라 친구들에게 몇 권 주면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개정반까지 오게 힘을 실어준 많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작곡한 독일의 막스 브루흐는 정작 스코틀랜드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폐단을 상상으로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사실 194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문학과 예술 작품은 굳이 예술가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기발한 상상력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어떤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 냉정하게 그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신중하게 만져보고 기록해야 한다. 최근 행복을 향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책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행복에 대한 희망을 가슴으로 호소하는 책들은 많지만 냉정한 분석의 바탕을 둔 차가운 책은 많지 않다. 흥미롭지만 사실이 아닌 일도 널리 보도된다. 일례로 방글라데시가 매우 행복한 국가라는 언론 보도는 학계의 결론과 다르다. 이 책은 흥미나 과장된 희망보다 행복의 적나라한 사실적 측면에 더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쓰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덧 반평생을 행복에 대해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모두 맞다는 뜻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들은 나의 개인적 가치나 경험이 아닌 과학적 연구들에 기초한 것임을 말하고 싶다. 마치 세포나 행동을 다루듯이 행복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행복에 대한 우리의 많은 직관은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꿀벌은 꿀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벌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이 자연 법칙의 유일한 주제는 생존이다. 꿀과 행복,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둘 다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다. 행복은 생각인가?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이 갈등은 인간의 양면적 모습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다.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이고자 하는 문명인의 이성과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 동안 충돌한다. 직장 상사가 너무 얄미워 한 방 날리고 싶지만 이성의 목소리가 겨우 말린다.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살을 빼겠다 결심하지만 결국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고 잔다. 인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행복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경험인데 마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각 혹은 가치라는 착각이 들게 한다. 세상의 많은 책이 행복해지기 위해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같은 조언을 한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허한 말장난 같기도 하다. 불행한 사람들은 긍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을 고치라고 조언한다.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뜻대로 쉽게 바뀌지도 않지만 변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놀라운 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용돈을 받고 즐거워할 때 느끼는 행복 역시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라는 자극이 뇌의 특정 부위들을 흥분시켜 좋다 하는 일시적 경험을 합성해내는 것이다. 어쨌든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왜, 언제 뇌에서 발생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행복을 소리라고 한다면 이 소리를 만드는 악기는 인간의 뇌다. 이 악기가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알아야 행복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돈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시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이런 자극을 음미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심지어 사람이라는 자극에도 관심을 덜 갖게 한다. 돈을 생각할수록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덜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사양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하지만 초콜릿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이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살면서 인생을 뒤집을 만한 드라마틱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커다란 기쁨 한 번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쁨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성취하는 순간 기쁨이 있어도 그 후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 안의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쫓는 이유다. 하지만 행복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다. 남은 옵션은 하나다. 모든 것은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다. 왜 사람이 행복에 그토록 중요할까? 뇌의 행복 전구가 켜지는 것은 개가 서핑을 하도록 만드는 새우깡과 비슷하다. 뇌는 우리의 행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 뇌는 설계되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뇌는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타인과 교류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그건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다. 가장 빈곤한 인생은 곁에 사람이 없는 인생이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베인 상처도 잘 아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레바논엔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하며 어떤 모양의 인생을 살든 사람으로 가득한 인생은 이미 반쯤 천국이라는 뜻이리라. 한국인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먹을 때와 대화할 때. 행복의 핵심을 사진 한 장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문명에 묻혀 살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음식, 그리고 사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면 행복은 결국 이 사진 한 장으로 요약된다. 행복과 불행은 이 장면이 가득한 인생 대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The rest are details. 나머지 것들은 주석일 뿐이다.